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소니에서 세 번째 100-400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동일한 화각의 렌즈가 세 번째 출시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2470이 있습니다. 2470 짜이즈 렌즈, 그리고 2470 G마스터, 2470 G마스터 2. 그러면 2470도 3개 나왔으니까 100-400도 3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470은 새로운 렌즈가 출시될수록 이전의 렌즈들을 뭔가 대체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100-400 렌즈는 지금 3개가 출시되었는데 3개가 모두 다 결이 다른 렌즈라는 거죠. 이번에 출시된 세 번째 100-400 렌즈는 좀 더 부담 없이 장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싶은 유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입니다. 소니에서 G 렌즈도 아니고 이렇게 무등급 렌즈가 출시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유저 입장에서는 보급형 네이티브 장망원 렌즈가 출시되었다는 점은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SEL 100-400 렌즈가 출시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3개의 100-400 렌즈 말고 이렇게 70-400이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제가 소니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400mm 화각이 필요해서 구입했던 렌즈가 바로 이 은갈치라고 했던 70-400 렌즈인데요. 소니 알파 900 DSLR 카메라를 쓰던 분들은 거의 교복같이 사용하던 렌즈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구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시기인 것 같은데 광곡지에 연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연꽃을 찍으러 70-200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연꽃을 좀 잘 찍고 싶은데 화각이 아쉬워서 그래 70-400을 사서 이 400mm로 찍어보는 거야. 그렇게 이 렌즈를 구입해서 제가 70-200을 넘어선 장망원 렌즈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표준줌에 2470이 있지만 2405가 약간 화각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망원 렌즈도 70-200을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100-400이 약간 2405 같은 그런 화각의 편의성을 주는 장망원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70-200이랑 100-400은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완전 달라요.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여행을 가거나 외국 촬영을 갈 때 항상 들고 가는 1순위 렌즈가 바로 100-400 GM이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촬영할 때 100-400을 안 가져간 게 거의 손에 꼽거든요. 그 정도로 이 화각의 장점이 엄청난 렌즈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100-400 GM을 좋아하는데 이 렌즈를 실내 공연에는 안 써요. 왜냐면 이 조리개의 어두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연은 70-200을 많이 썼는데 100-400 MC는 f4.5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의 카메라들은 감도가 예전보다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더 고감도에서 노이즈가 없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실내 스포츠라든지 공연 같은 촬영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100-400 MC 렌즈인 것 같고요. 이번에 출시된 100-400 렌즈는 스포츠보다는 꽃, 풍경, 여행 요런 데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좀 더 가볍고 편하게 피사체에 다가갈 수 있는 장망원 렌즈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SEL 100-400 렌즈는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장망원 렌즈입니다. 제가 이 렌즈가 공개되고 나서 좀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해봤는데, 이 렌즈를 들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렌즈가 가볍게 생겼는데 들어보니까 더 가볍네요. 이거 바디에 낀 무게가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 가벼운 장망원 렌즈입니다. 무게가 스펙상 654g인데 제가 저울로 재봤더니 이 렌즈의 무게는 652g이 나왔고, 실제 사용을 했던 후드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후드만 결합했을 때 698, 그리고 앞캡과 뒷캡을 모두 결합했을 때는 약 726g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소니에는 알파7 C2라든지 CR 같은 컴팩트한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100-400 렌즈하고 알파7 CR을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초경량 고화소 조합이 완성되기 때문에 풍경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화소가 높을수록 APS-C 크롬 모드를 해도 조금 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600mm의 렌즈를 쓰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렌즈 무게만 가벼운 게 아니라 필터 구경이 67mm로 굉장히 얇고요.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이렇게 경통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해도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바디에 결합한 상태로 들었을 때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얇기 때문에 백팩이라든지 숄더백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컴팩트한 가방에 장비를 수납할 수 있어서 장비 휴대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기존의 100-400GM이나 100-400MC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여성 유저분에게 추천하기가 조금 마음에 걸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0-400 렌즈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성 사진가에게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장망원 렌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소니의 70-300G라고 하는 굉장히 좀 초창기에 출시된 망원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 저도 예전에는 여행 다닐 때 좀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렌즈이다 보니까 제가 이 70-300G 렌즈를 권해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렌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연식이 오래된 렌즈를 새 거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컴팩트한 장망원 줌렌즈이기 때문에 가벼운 장망원 렌즈를 기다렸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SEL100-400 렌즈는 근접 촬영 능력이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입니다. 100mm에서 113cm, 400mm에서는 86cm로 근접 촬영 성능이 망원에서 거의 0.41배거든요. 0.5배면은 매크로 렌즈라고 하는데 이 렌즈는 일반 렌즈인데 거의 매크로 렌즈에 가까울 정도로 배율이 좋기 때문에 꽃, 곤충 이런 피사체들 촬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최단 촬영 거리를 지원하고요. 아무래도 최단 촬영 거리가 짧다 보니까 초점을 맞출 때 이게 근거리에서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렌즈 옆에 이렇게 최단 촬영 거리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AF, MF, 그 다음에 무한대하고 3m. 요 레버를 조절해서 근접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초점이 원거리에서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고요. 근접 촬영 성능이 이 100-400GM 같은 경우는 최대 0.35배, 100-400MC 같은 경우는 0.25배였기 때문에 근접 촬영 성능 면에서는 이 100-400 렌즈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조리개 값이 5.6에서 f8이라서 너무 어두우니까 심도 표현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각 자체가 워낙에 망원의 화각이기 때문에 근접 촬영 시에는 굉장히 얕은 심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개날은 9매의 원형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는데 최대 개방에서 빗망울의 모양이 약간 찌그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회오리의 느낌이 나오는 렌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수차나 이런 게 없어서 배경 그림 시에 굉장히 좀 부드럽게 화면을 잘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꽃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쓰는 장망원 렌즈로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EL100-400 렌즈 화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가벼운 거 좋은데 화질이 R 시리즈를 버텨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직전에 나온 렌즈가 이 100-400MC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G도 아닌 일반 무등급 렌즈인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솔직히 화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인 것 같아요. 사실 G 렌즈가 아니어서 화질을 많이 포기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파7 R6로 렌즈의 화질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일단 MTF 차트를 보면은 앞서 출시된 70-300G 렌즈랑 비교했을 때 MTF 차트가 안 밀려요. 이게 무등급 렌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MTF 차트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MTF 차트는 MTF 차트고 실제 이미지 촬영할 때에 과연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렌즈 테스트 할 때 항상 원거리 야외 테스트를 하는데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너무 덥고 또 그러다 보면 대기에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렌즈의 화질을 원거리 촬영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계속해서 온도가 좀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화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냐? 100mm, 200mm, 400mm 보면은 최대 개방에서 f22 정도까지는 굉장히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근데 f22를 넘어서면은 셔터 스피드 확보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는 장망원 렌즈잖아요. 그래가지고 f22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조리개 값에서는 회절로 인한 화질 저하라기보다는 블러로 인한 화질 저하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렌즈 실제로 써먹을 때 f16 이상 이 렌즈를 조여서 쓸 일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대 개방에서 f16까지 정도의 조리개 값인 것 같은데 그때에는 중앙은 말할 거 없이 좋고요. 극주변부까지도 알파7 R6로 100% 원본 크롭을 해도 이 화질이 좋은 게 느껴질 만큼 화질 속성이 상당히 좋은 렌즈입니다. 이게 무등급 렌즈인 거를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화질이면 G렌즈로 나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조리개 값이 어두우니까
G가 아니라 이제 무등급 렌즈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화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화질을 100% 원본 사이즈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참고해서 화질 샘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니의 렌즈 중에 35.8이랑 85.8이 무등급 렌즈인데 평이 진짜 좋거든요. 이 100/400 렌즈도 약간 35.8과 85.8 같은 무등급이지만 성능 때문에 인기를 얻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부 광량 저하는 당연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량 저하를 없애고 싶으면 렌즈의 보정 옵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렌즈의 왜곡도 왜곡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최소화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렌즈 네이티브 렌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AF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듀얼 리니어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9 마크3에 사용하면 최대 120연사를 지원하고요. 아무래도 서드파티 렌즈들은 최대 15연사를 지원하는 거랑 비교하면은 M5나 R6에서 30연사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감안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장망원 렌즈일 것 같아요. 조리개 값이 f8이라 400mm의 f8은 셔터 스피드 확보에서 조금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OSS 손떨림 보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요즘은 워낙에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이 좋은데 이게 또 어도비의 힘을 받으면 노이즈를 또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감도의 세팅으로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스포츠 촬영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소니가 이 시점에 이렇게 100/400 렌즈를 2개나 출시한 거는 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바로 고속연사에 대응하는 장망원 렌즈의 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400 렌즈로 가볍게 탐조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또 스포츠 촬영 또는 또 야외 공연 같은 촬영도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장망원 렌즈의 선택지가 확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텔레컨버터까지 지원할 줄은 몰랐는데 이 렌즈가 200컨버터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4하고 200컨버터를 사용하면 좀 더 장망원 렌즈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알파7 M4, 알파7 R5, 알파7 C2, CR에서 F22까지 위상차 AF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리개 값이 어두워지는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200컨버터 사용 시에도 위상차 AF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200컨버터를 쓰면은 200에 800의 초점거리에 F11부터 16까지의 조리개 값을 갖는데 여기다가 APS-C 크롬 모드까지 쓰면은 300에 1200mm F11에서 16 렌즈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원거리에서 가볍게 영상 직캠 촬영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써먹을 만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렌즈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활용하는 것도 감안해서 만들어진 렌즈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포커스 브리딩 테스트 했을 때 보정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포커스 브리딩이 굉장히 적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밍 시에 AF가 유지되는 속성, 이게 사진과 영상에서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속 촬영 중에 주밍을 하는 경우 또는 영상 촬영 중에 주밍을 하는 경우 초점 이탈 없이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초점 고정 버튼은 측면에 하나가 있고요. 줌락 있어갖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경통이 움직이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이 렌즈의 색이 검은색이라서 요즘에 약간 이런 흰색 렌즈들은 백통이라 그래가지고 좀 고급 렌즈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렌즈는 블랙의 작은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의 시선을 덜 받으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렌즈 테스트하면서 꽃, 곤충, 새, 동물, 뭐 저희 아이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봤는데 조리개가 조금 어두운 부분만 감수할 수 있다면 확실히 가벼운 무게와 준수한 화질 그리고 빠른 AF, OSS 손떨림 보정까지 갖추고 있어서 장망원 렌즈에 입문하고 싶은 사진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